여러분, 혹시 거울을 보다가 귓불에 생긴 주름을 발견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긴 주름이라고 생각하고 넘기셨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우리 귓불에 생긴 작은 주름 하나가 뇌혈관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미리 알아차리고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백세마을 촌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특별한 신호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귓불에 생기는 주름인데요. 이게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속 혈관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1973년, 지금으로부터 50년도 더 된 일입니다. 미국의 샌더스 프랭크라는 내과 의사 선생님이 심장병 환자들을 진찰하다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의 귓불을 자세히 보니까 귀 바깥쪽에서 귀구멍 쪽으로 45도 각도로 깊게 패인 사선 주름이 있더라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 칼로 사선을 그어 놓은 것처럼 말이죠. 이 의사 선생님 이름을 따서 이 현상을 프랭크 징후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동안은 이 귓불 주름이 정말로 심장이나 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럴 수도 있겠네 정도의 추측만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귓불 주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람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연구자마다 기준이 달랐거든요. 어떤 분은 주름이라고 했는데 다른 분은 아니라고 하는 식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웅 교수님 연구팀이 정말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인공지능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뇌 MRI 사진에서 귓불 주름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기술을 만든 겁니다. 여기서 잠깐 왜 뇌 MRI 사진에 귓불이 나올까 궁금하실 텐데요. 뇌를 촬영할 때 머리 전체를 찍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귀도 함께 찍히게 됩니다. 연구팀은 이 점에 착안해서 병원에 있는 뇌 MRI 사진 1460장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로 인공지능을 훈련시켰죠. 마치 아이가 사과를 보고 배우듯이 인공지능에게 이게 귓불 주름이야 하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인공지능이 귓불 주름을 찾아내는 정확도가 90%가 넘었어요. 전문가가 봐도 맞다 할 정도로 정확하게 찾아냈다는 뜻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귓불 주름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생긴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 결과를 살펴볼까요? 연구팀은 이 인공지능 기술을 카다실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을 분석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카다실이라는 병,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건 유전자 이상으로 생기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우리 뇌에는 아주 가늘고 작은 혈관들이 그물망처럼 퍼져 있는데 이 작은 혈관들이 손상되는 병이에요. 여기서 꼭 이해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도로에 비유해 볼까요? 큰 고속도로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집 앞 골목길 같은 작은 도로가 훨씬 더 많고 중요합니다. 우리 뇌도 마찬가지예요. 큰 혈관보다 실핏줄처럼 가는 작은 혈관이 훨씬 많고 이 작은 혈관들이 뇌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혈관들이 망가지면 뇌가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연구팀이 카다실 환자들을 조사했더니 일반 사람들보다 귓불 주름이 생길 확률이 무려 4.2배나 높았습니다. 나이를 고려해서 계산해도 이 차이는 명확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카다실 환자 중에서도 귓불 주름이 있는 분들은 없는 분들보다 뇌의 하얀 부분, 전문 용어로는 뇌백질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손상된 정도가 1.7배나 더 컸습니다. 뇌백질이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뇌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회백질이라고 해서 신경세포가 모여있는 회색 부분이 있고, 뇌백질이라고 해서 이 신경세포들을 연결해주는 하얀 부분이 있어요. 마치 전화기가 회백질이라면 전화선이 뇌백질인 셈이죠. 아무리 좋은 전화기가 있어도 전화선이 끊어지면 통화를 못하듯이 뇌백질이 손상되면 뇌의 여러 부분이 제대로 소통하지 못합니다. 연구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카다실 환자들을 뇌백질 손상 정도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손상이 적은 그룹, 중간 그룹, 많이 손상된 그룹으로요. 그랬더니 놀라운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손상이 적은 그룹에서는 37%만 귓불 주름이 있었는데, 중간 그룹은 66.7%, 심하게 손상된 그룹은 74.1%가 귓불 주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뇌혈관 손상이 심할수록 귓불 주름도 많이 생긴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온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뇌혈관이 얼마나 건강한지 알려면 비싼 MRI 검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울만 있으면, 내 귓불만 보면 혈관 건강 상태를 미리 짐작해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귓불 주름만으로 병을 진단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 혈관이 혹시 안 좋은 건 아닐까? 하고 의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귓불에 주름이 생기는 걸까요? 이건 정말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우리 귓불을 한번 만져보세요. 부드럽죠? 귓불은 주로 지방과 아주 작은 혈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끝자락에 있는 부위 중 하나예요. 마치 나뭇가지의 제일 끝 잎사귀 같은 거죠. 혈관이 건강하면 이 작은 혈관들도 잘 작동해서 귓불에 영양분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됩니다. 그런데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문제로 혈관이 손상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바로 이런 끝자락 부위입니다. 큰 도로는 멀쩡해도 골목길이 먼저 망가지는 것처럼요. 귓불의 작은 혈관들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귓불에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지방이 줄어들고 조직이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물을 주지 않은 화분에 흙이 말라서 쪼그라드는 것처럼요. 그렇게 귓불이 얇아지고 쪼그라들면서 대각선 주름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귓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귓불의 작은 혈관이 망가졌다는 건 우리 몸 다른 곳의 작은 혈관들도 함께 망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에요. 특히 뇌나 심장처럼 작은 혈관이 정말 중요한 장기들 말입니다. 귓불은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일 뿐이고,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큰 문제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중국에서 진행된 여러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아서 관상동맥 검사를 받은 환자들을 조사했더니 귓불 주름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심장혈관 질환 위험이 4.8배나 높았어요. 양쪽 귓불에 모두 주름이 있으면 위험도가 5.6배까지 올라갔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귓불 주름이 있으면 심장질환 위험이 1.6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덴마크에서는 더 대규모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20세부터 93세까지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무려 35년 동안 추적 조사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누가 심장병에 걸리고 누가 건강하게 지내는지 꾸준히 관찰한 거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귓불 주름이 있는 사람은 심장질환이나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약 9% 증가했습니다.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귓불 주름뿐만 아니라 대머리, 눈꺼풀 주름처럼 노화와 관련된 징후가 3개에서 4개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과 뇌혈관 질환 위험이 무려 40%나 높았어요.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곳에서 동시에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그건 꼭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귓불 주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병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지방이 줄어들어 주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귓불 주름과 심장 질환 사이에 관련이 없다는 연구 결과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귓불 주름만 보고 나 큰일 났구나 하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50대, 60대인데 귓불에 주름이 보이고 동시에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는 증상이 있다면 그땐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귓불 주름 자체가 병은 아니지만 우리 몸이 이봐요, 혈관 상태 좀 확인해봐요 하고 보내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김기웅 교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프랭크 징후가 단순한 노화 지표가 아니라 유전성 뇌소혈관 손상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반영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고요. 그리고 프랭크 징후만으로 질환을 진단할 수는 없지만 다른 혈관성 위험 인자가 있다면 귓불 주름이 추가적 신호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사이언티픽 리포츠와 임상의학 저널에 각각 실렸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저널에 실렸다는 건 그만큼 연구가 과학적으로 탄탄하다는 증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오늘 저녁에 거울 앞에 서서 내 귓불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귀 바깥쪽에서 귓구멍 쪽으로 사선으로 패인 주름이 있는지 말입니다. 만약 그런 주름이 보인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혈관 질환 위험 요인이 있나? 최근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러운 적은 없었나? 만약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귓불 주름이 있더라도 다른 건강 문제가 전혀 없고 혈압도 정상이고 혈당도 정상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잘 받으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우리 귓불에 생기는 사선주름, 프랭크 징후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속 혈관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뇌의 작은 혈관들이 손상될수록 귓불 주름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하지만 귓불 주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병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고혈압, 당뇨병 같은 다른 위험 요인이 함께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한다는 거죠.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귓불 주름도 그중 하나고요. 이 신호들을 잘 알아차리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 그게 바로 100세 건강의 비결입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관심을 가지고 내 몸을 살피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꼭 알려야 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100세 마을 촌장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인생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